선생님만 진도 나가는 건 아니죠? 나만 진도 나가고 있으면 안 돼. 네, 4차 함수 한번 봅시다. 4차 함수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좀 이따 해줄 거고, 일단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기가 짝수니까 중근을 받는 거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알파예요. 그때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딱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미분을 해보면 프라임 x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는데 이게 사실은 합성함수의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합성함수의 미분은 배우지는 않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미분하면 요거 하나 내려오죠. 그다음에 fx가 되고 하나가 줄어들어요. 요까지는 마치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n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고. 그쵸? 근데 여기가 조금 정확하게 그냥 알고 계세요. 요거는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미분한 식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사실은 x를 미분해주면 돼요. x 미분하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사실 1을 곱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요. 혼동되지 않죠. 이거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안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이거 자꾸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이렇게 한번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2제곱이면 미분하면 2 내려오고 x-알파의 1제곱 되겠죠? 거기에 x-알파를 미분한 거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x-벨타의 제곱. 근데 이거 미분해봐야 얼마? 1이죠?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서 1이에요. x에 미분한 거라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찬가지죠. 2 내려오고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하나 줄고 요거 미분하는 건데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x-1의 제곱을 미분하면 2 내려오고 2x-1을 쓰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2점. 그래서 여기 방식을 곱해줘야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안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한다. 꼭 기억하세요.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랑 이거 미비니까 뺍시다. 헷갈리니까. 여기 2 공통이고 x-알파 공통이고 x-베타 공통이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알파의 n제곱이 있으면 그걸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n이 2 이상이면 g에다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고, 그쵸? 한번 미분한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둘 다 제곱이니까 실제로 요게 살아남아있죠. 베타가 하나씩. 그래서 2로 묶어냈고 x-알파, x-베타로 묶어내면 요 식은 뭐가 남냐면 앞에 거는 x-베타가 남고요. 뒤에 거는 x-알파가 남죠.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고 네. 미분한 식에도. 그래서 2배의 x-알파, x-베타 여기가 2x-알파 베타가 되니까 미분한 값은 정확하게 도함수가 0이 되는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이게 0 되는가, 알파, 이거 0 되는가, 베타, 이거 0 되는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평균값, 중앙값이죠, 그죠? 여기랑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데 그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 그릴 때는 여기가 좀 이렇게 느긋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하게 올려서 그리는 게 좀 맞아요.
급하게 올라가요. 4차 함수라서 상당히 빨리 올라가요. 알겠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뭐 그릴 필요는 없는데 함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함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대칭이 아니에요. 이게 대칭이 아니에요. 이게 2차가 들어가 있긴 한데 대칭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뭐 여기가 근이면 이게 대칭으로 마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이렇게 퍼지는 완전히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깨져 있는 함수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이렇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양쪽은 대칭이 아니에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정도는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이쪽이 2차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대칭처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그냥 베타에다가 할게요. 세제곱으로. 그럼 이건 이제 이쪽이 1차, 이쪽이 3차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여기가 1차니까 알파가 1차니까 여기 지나올 거고 여기가 3차식인데 3차식으로 근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겠죠? 여기 3차의 근을 갖는 거고 이게 2차의 1차의 근을. 자, 이런 식을 만약에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봅시다. F-X 앞에 거 미분하면 X- 베타의 세제곱. 이건 마찬가지죠. 이건 1차이기 때문에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만 미분에서는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이상일 때만 미분해도 0이 나와요. 여긴 3차니까 당연히 베타에도 0이 나오겠죠. 그죠? 이건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3 내려오고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이 되고 X-베타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해야겠죠. 그죠? 1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X-베타의 제곱만큼 묶어내면 여기는 X-베타 되고 여긴 3X-3알파가 돼요. 따라서 이제 F'X가 0이 되는 극대 극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X는 베타인 값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4X니까 4분의 3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죠? 알파 베타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1대3으로 내분하는 1대3으로 내분하는 이쪽으로 치우친 점에 극소가 존재해요.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에서 여기가 3차 함수에서 1차, 2차 중으로 갔으면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는 1대 2죠.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1대 2고 여기는 4차 함수는 미분해서 이게 제곱 세제곱이면 1대 3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좀 편하죠. 이게 나중에 적분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요. 적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가 미분에 엮어져 있고 하나가 넓이가 아니라 변화량의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넓이나 변화량의 합을 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됐죠? 6대3. 거꾸로 되면 이쪽에서 이제 6대3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3차 갖고 이렇게 1차를 가시면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3대
3대 1이라고 볼게요. 알파 베타면 3대 1인 점에 극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극소값이 나중에 보면 최소값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방정식 보통식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갈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조금 신경 쓸 게 있으면 이거는 조금 밑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밥 정도.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볼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함수 어떻게 할까? 2차 함수, 함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함수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 조금 연습을 할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죠. 그쵸? 부호를 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증가, 감소, 증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여기가 이제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해서 멈췄다가 다시 여기 플러스 증가해서 이렇게 생긴 걸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면 그 도함수는 fx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쵸?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여기 조금 적절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상자 네모 딱 잘 맞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알겠죠? 그러면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갈 동안 한 요 정도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량이. 이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지금 음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기서인데 그게 여기가 된 건데 여기서 또 얼마큼 바뀌는 거냐면 요걸 여기다 쌓으면 또 거기다가 이만큼 감소하고 그것도 또 쌓으면 이만큼 감소하고 요것도 쌓으면 이만큼 감소하고 쌓으면 감소해서 결국 이것들을 이렇게 쭉 늘여놓으면 여기서 여기로 감소하게 하는 양이 돼요. 이게 바로 이 변화량들이 이 값들을 계속 작게 만들면서 여기는 많이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긴 좀 많이 변하는 그 다음엔 좀 적게 변하면서 이 변화들의 값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만큼 작아졌어. 이 값이 이만큼 작아진다. 이만큼 작아졌어. 그럼 그 크기만큼 또 작아집니다. 또 이만큼 갈 동안 더 작아졌어.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진다. 그게 바로 요것들의 크기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변화량들의 전체 양이 바로 이 값을 여기까지 잡게 하는 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알겠지만 이 값의 차이는 이 넓이와 같아요. 크기와 이 값의 차이가 같아요. 그게 바로 도함수와 fx의 이제 관계식이에요. 얼마큼 커지느냐? 바로 이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커졌느냐? 이 정도까지 합시다. 얼마큼 커졌느냐? 이 값에 대한 것은 요 정도의 크기만큼 커진 거예요. 요 정도의 크기가 바로 얘를 이 값에서 이것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해해 나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조금 보면 나중에 조금 공부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넘기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제 fx가 이런 식이 있어요. 예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쉬운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그냥 푸시면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이 딱 처음에 함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초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3차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대충. 그 다음에 y절편의 값이 1 정도 나오겠죠, 그죠? 뭐 3차, 2차, 1차 다 나왔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미분을 바로 하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미분이 예쁘게 되도록 이차 함수가 예쁘게 되도록 문제를 주어져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1, 3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값은 x값은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그죠?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지금 함수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고 여기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표로 그릴 수 있어요. 보통 x를 여기다 쓰고 이거는 한두 번만 그려와서 난 그릴 수 있으면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1하고 한정골 중간에 놓고 x값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0이 당연히 0일 거고 그다음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부호가 더 작은 값에서 1만큼 더했으니까 음수죠, 그죠?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뺀 거기 때문에 음수예요. 여기 당연히 음수고, 그죠? 두 개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0이 되는 영역까지가 다 같은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증가할 거고, 얘는 감소할 거고, 얘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냐면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 6 나오나요? 6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3차 함수는 오른쪽이 증가할 때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나중에 나와요. 여기가 극대라는 건 그냥 알 수 있고 여기가 극소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6이라는 걸 구했네요. 3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3,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6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6. 그쵸?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00도 아니겠지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4 그쵸? 그럼 봐 극소가 극대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한 6에서 일어나요. 그죠? 극소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3에서 마이너스 26까지 갈게요. 64, 24 한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값합시다. 이 정도 값. 그쵸? 그리고 여긴 증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아까 대충 봤지만 0일 때 어디를 지나요? 0일 때 2를 지나죠, 그죠?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이 정도 정도. 그럼 이제 여기는 증가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값은 여기가 그때 극소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때 극소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4칸이죠. 그럼 4칸에서 2칸 더 가면 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6이 나와. 2대 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2대 1인 점, 6인 점에 그때랑 같은 값이 나와요. 똑같이 2대 1인 점, 하나, 둘, 마이너스 3인 점에서 마이너스 26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근을 구하는 것 자체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적어도 그래프를 대충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작업이 생각보다 좀 많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또 다른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그래프 몇 개지만 좀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fx가 선생님이 그냥 갖고 있는 책 개념 플러스 유형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절편이 대충 얼마? 2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운 좋게 더 많이 보면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거 왠지 느낌이 딱 그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이렇게 생기죠. 이것까지 보이면 좋은데 이것까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이게 되고 더 좋죠. 보고 1차항이 없는데 1차항이 없는 건 뭐 특별하게 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1, 4, 4 어쩐지 이상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냈더니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이 0하고 이거는 제외합니다. 0하고 2에서 중근을 가져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큼 올라간 거야?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정확하게 이거 정 가운데 이제 있을 거고. 1에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는 집어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1이네요. 1. 그러니까 한 칸 딱 내려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런 4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겠네요. 그죠? 4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미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죠, 그죠? 왜 안 했어요? 여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무런 미분을 안 하는 곳은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이게 당연히 좋은데 뭐 안 뜰 수도 있죠. 그럼 미분하세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고 끝나네요, 그죠? 마이너스 4x로 묶어내면 x제곱 3이니까 마이너스 4x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0, 1, 2네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0, 1, 2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간격이 똑같으면 이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양쪽이 똑같으면. 그러면 0하고 1, 2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이 3개가 있다는 것은 3차 함수에 근이 3개가 있다는 것은 3차 함수에 근이 3개가 있다는 것은 대칭성이 만족이 되고 극대극소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차함수가 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양쪽 모양이 똑같으니까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0일 때 0이고 0이고 0이죠.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래서 음수니까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되죠. 그죠?
생긴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0일 때 값이 얼마냐면 0일 때 값이 함수 집어넣어보면 F0은 2예요. 1일 때 값은 얼마냐면 1일 때 값은 아까 해봤죠? 2예요. 그렇죠? 2일 때 값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2일 때 F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4 많이 맞나? 32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지 4, 16 더하기 1에서 여기 싹 지워지네. 이게 0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0, 1, 2 2에서 0에서 2의 값을 갖죠. 여기를 가고 1에서 2 가고 2에서 다시 값을 갖죠. 그죠? 그리고 여기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양쪽 모양이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3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0, 1, 2에서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여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가 내려가게 되려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3차 함수는 가운데 점이 반드시 이렇게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 대칭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감소하는 만큼 이쪽에서는 증가할 거고. 그쵸?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모양이 양쪽으로 점대칭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 감소하는 만큼 다시 증가해서 양쪽 모양이 대칭을 확실하게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 조건의 문제가 나오면 저번에 했죠. 진짜 한번 해보자. 그렇지 합시다. 그 값을 갖지 않은 A의 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죠. 이거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값 없죠. 아, 그러니까 극값이 없는 거고. 우리 저번 시간에 안 얘기했나? 이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했네. 증가한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거죠, 그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극값이 존재하려면 이게 극대 극수. 그쵸? 그럼 이걸 이제 미분하면 요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간에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요 케이스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지? 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미분해서 푸시면 되죠. 극값을 가질 A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여기 즉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는 뭐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범위를 나타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수학, 공통수학 1학년 때 배운 거죠. 공통수학 상에서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나요? 2차 함수가 두 분이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잠깐 근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근의 분리가 있는데 근의 분리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있고 복습이에요. 함수로 푸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이거 가르칠 때 꽤나 힘들어요. 왜 늦냐면 1학년한테 우리 가르칠 때 쓸모가 없거든. 별로 쓸 일이 없어. 그래서 꽤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실 이게 뒤에 가서 쓰여요. 근의 분리가 언제 쓰이냐면 지수로그 함수할 때 쓰여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쓰여요. 그래서 여기 와서 쓰여요. 그래서 근의 분리를 그때 배워놓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동안 이제 쓸 데가 없어서 좀 많이 잊어버리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fx라는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또는 2차 방정식에 그때 이렇게 하자.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근을 실근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실근이 존재해야 되고, 사실 얘는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 이런 그냥 방정식이나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근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이에요.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요. 근의 분리라는 건 그런 거야. 근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다 이쪽에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부호를 뜻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라는 건 두 근의 부호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방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게 함수로 풀면, 이게 방정식에서 풀면 기준이 누구냐면, 이거 조금만 그냥 설명하고 이거는 뺍시다. 기준이 누구냐면 방정식에서는 기준이 0밖에 없어요.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하나의 근이 0보다 크고 하나의 근이 0보다 작으냐? 방정식에서는 그거밖에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를 풀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 두 근이 0보다 크니까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돼. 까먹었어. 두 근이 양수니까 곱해도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a분의 c니까 a분의 c도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기준이 0밖에 없는데 함수로 가면, 함수에서 풀면 기준이 어떤 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요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할게요. 두 근이 K보다 큰 경우. 요거는 이제 뭐 요거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요거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지울게요. 괜찮죠? 방정식으로 푸는 건 잊어버리세요. 무슨 하세요?
함수로 푸세요. 함수.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리. 두 분이 모두 K보다 크죠. 이건 어떻게 푸냐면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K 값이 있는데 만약에 A는 양수인 거로 그냥 가정을 하세요. 그쵸? 음수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K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을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두 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두 분이 있다고 해서 K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말고 대칭축이 이 대칭축이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K보다 커야 돼. 그래서 P라는 값이 K보다 커야 돼. 알았죠? 그럼 항상 이쪽으로 오죠 일단은.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도 생기죠. 두 분이 있는데 여기 K라는 값이 있는데 K보다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해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한근은 여기 있지만 한근은 K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 K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 뭐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K가 0보다 커야 돼. 알겠죠? 이 세 조건이 만족되면 이게 만족이 돼요. 됐어요? 두 번째, 두 근이 K보다 작으면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똑같으니까 먼저 해봅시다. K 그러면 이건 딱 그리 보이죠 이제? 한 별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대칭축이 어디가 있어야 돼? K보다 작아야죠. 이거만 바뀌면 돼요. 세 번째 FK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K라는 값을 두고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K가 있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죠?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요거 하나면 돼요. 왜냐면 양수라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봐, 이렇게 있을 때 K라는 값에서 함수값이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그리죠? 어떻게 그리죠? 양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근은 반드시 어디에 생겨? 이쪽에 생기고 한쪽은 어디에 생겨?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만족해요. 여기는 세 개씩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면 만족해요. 기억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거겠죠?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제 뭐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야? 식이 똑같은 거? f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대요. 자, fx라는 함수가 하나만 풀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데요. 때 a를 구하는 거야. 적어야 될 거예요. 이거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뭐 마이너스 2 언제 잘 모르겠어. 어디가 대칭 어디가 정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한번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잖아, 그치?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 이렇게 위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로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도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도함수로. 극대극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함수에서는 부호가 결정이 돼요. 여기가 하고 여기가 됐다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죠. 그죠? 맞아요.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으면 돼? 1이 있으면 되지. 그럼 이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알파 베타가 크고 1보다 알파 베타가 작죠. 그래서 기준이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분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도함수를 먼저 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ax 3인데 얘가 이제 2차 함수니까 정확하게 2차 함수에서만 근의 분리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요 조건을 따르는 거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 유리하면 4a제곱 짝수로 할까요? a제곱 마이너스 3, 3, 9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좀 하세요. 최고차의 개수로 그냥 이렇게 1차항까지만 묶어내세요. 알겠어요? 상수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 값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0이 되게 하는다. 것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자꾸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자꾸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싹 묶어내면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지. 요거 2로 나누면 3분의 2a를 2로 나누면 3분의 a죠 그냥? 3분의 a, 3분의 a. 마이너스니까 0 되게 하는 것은 플러스가 나오죠. 3분의 a가 대칭축이에요. 이렇게. 자꾸 대칭축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걔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한꺼번에 하죠. 여기에서도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도 0보다 커야 되니까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보다 크다고 풀고 f 프라임에 2를 대입한 것도 0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네. 그죠?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지금 다 이렇게 바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 1이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한 번에 쓴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f1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걸 다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넘기고 조건을 만족해. 넘기고 하시면 돼요.